식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 단장은 무슨 대화를 나눴나? 김영철 단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이제 대표단으로 이렇게 왔다 갔죠. 왜 김영철 부위원장을 보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김영철 단장의 공식 직책은 이거예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꽤 높은 거죠, 지위가. 겸 통일전선부장. 통일전선부는 북의 이제 당 내에서 이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이 개막식 때 왔던 대표단 있잖아요. 사실 개막식 때 왔던 대표단이 급이 이제 워낙 높고 거기다가 이제 막 특사까지 이제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개막식에 왔던 대표단이 돌아가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북한에서 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부분에서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막식 끝나고 지금 이제 며칠 지났잖아요. 이 동안에 북한 내에서 여러 부분에서 여기 해당 부분에서 가장 이제 핵심 부서는 통전부겠죠. 통전부에서 열심히 실무적 대책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실무적 대책을 세운 걸 가지고 내려왔겠죠. 그러면 북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구상들 이걸 가지고 내려와서 한국의 정부 인사들을 쭉 만났으니까 앞으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를 나눴겠다. 이런 걸 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5일 날 내려온 그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어요. 근데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가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만난다는 사실 자체를 비공개로 하고 만났어요. 나중에 공개를 했죠. 그래서 뭐 왜 비공개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은 있는데 대략 추정하는 건 이제 김영철 단장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 반북 세력들에게 천안함 폭침의 배후다 이렇게 이제 지목을 당하고 막 이 극렬한 막 이 반대 시위를 하고 그랬잖아요. 보셨죠? 뭐 그 뭡니까? 그 내려오는데 통일대교 남단에서 막 연좌농성하고 막 그러더라고. 쓰레기 엄청 버리고 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소가 만약 알려지게 되면은 이게 또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안 좋은 모습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마 시간, 장소 같은 걸 비공개로 하고 만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다들 추정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비공개로 만났으니까 편안한 분위기에서 쭉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안정된 얘기를. 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당일날 서면으로 브리핑을 한 내용은 이거예요.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뭘까요? 통일. 네, 통일. 네, 한반도 문제의 본질. 결국은 자주 통일. 네, 자주 통일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자주 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얘기니까 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의 반응은 이러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북한이 이번에 이제 김영철 단장을 필두로 한 이 대표단이 왔다 가면서 한국 기자들한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의 표정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게 얘기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짐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청와대 발표만 그냥 듣고 짐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청와대의 발표는 이거예요.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데 생각을 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지난번 이제 첫 그 개막식 때의 대표단 때도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한테. 남북 대화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북미 대화를 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희한하죠. 그래서 원래 이제 예전에는 이걸 누가 했어요? 시진핑이 했잖아요. 중국이 계속 북한과 미국 사이를 자기가 중재하겠다. 베이징 와가지고 회담 좀 해봐라. 이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시진핑이 좀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역할을 딱 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과 미국 앉혀놓고 회담을 하도록 내가 주선을 해보겠다.
이 얘기를 계속 이제 북한한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미국한테도 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겠죠. 아무튼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용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그 다음 날 이제 청와대 관계자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청와대 관계자가 이제 언론에 얘기한 게 또 나왔죠. 문 대통령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고 더 나아가 비핵화로 가는 출구까지 가기 위한 방법론까지 말했다. 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이라는 게 뭐겠냐?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계속 주창해 온 게 뭐냐면 2단계 해법이라는 게 있어요. 동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폐기하자. 뭐 새로운 건 아니죠 사실. 누구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 남북미 사이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아라. 시험 발사하지 말아라. 핵실험하지 말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한미가 조치를 하겠다. 그러고 나서 협상을 통해서 이제 폐기까지 가자. 뭐 이런 거예요. 이걸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청와대 관계자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의혹은 생겨요. 이걸 왜 다음 날 굳이 얘기했을까? 왜냐면 첫날 이거 나오고 나서 뭐야? 두 가지 논란이 있죠. 천안함 얘기 왜 안 했어? 비핵화 얘기 왜 안 했어? 이게 이제 조중동을 필두로 해가지고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아니야 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천안함 얘기했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좀 가죠. 왜냐면은 지금 북한에게 비핵화 얘기를 하는 거는 대화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단 말이에요. 북한이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계속했죠. 비핵화 회담은 없다. 비핵화를 주제로는 얘기하지 않는다. 회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비핵화 얘기를 하는 순간 남북대 안 하겠다는 소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뻔히 알고 있을 거고 이미 실무급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조율이 됐을 건데 굳이 대통령이 비핵화 얘기를 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는 게 전 세계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을 수도 있죠, 사실. 그러면 좀 이제 말이 되죠. 내가 미국을 설득해서 비핵화를 해보겠소.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진짜 노벨 평화상 줄만하네요. 자, 그 다음 날 이제 26일 오찬.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이동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보수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대거 몰려가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한 2시간 정도 점심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는 천천히 해야 소화가 잘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김영철 단장이 폐막식 행사는 갔어요. 폐막식 행사는 갔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계속 이 워커힐 호텔에 칩거해가지고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계속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막 때렸죠. 지금 뭐 마치 무슨 아련하러 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뭐한 짓이냐? 불러내야지. 막 이런 이제 비판도 하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분위기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 어쨌든 이런 이제 중량급 인사들이 다 찾아간 거죠. 그 다음 날 27일 조찬에서도 조명군 통일부 장관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좀 핵심적인 인물들 다 가가지고 뭔가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특히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 대북 정책,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가장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서훈 국정원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전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관여를 했었고, 그래서 가장 이제 좀 잘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국정원장이 여기를 굳이 안 가도 상관이 없는 모양새인데 갔다는 거는 뭔가 상당히 더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 싶어요. 많은 실무적 얘기들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에서도 여러 실무적 조치들을 가지고 왔을 거고, 그러면 이후에 이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변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맹경일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이 한국에 왔었어요. 이 사람은 이 대표단으로 온 게 아니고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 지원단 성격으로 그냥 왔어요. 그래가지고 평창 올림픽 기간 내내 그냥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통일전선부의 제1부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전선부 부장 다음에 우리로 치면 이제 차관인 거죠, 차관. 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이제 최고 실무급
핵심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1월 9일에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참가를 했었던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계속 와 있었는데 통전부 제1부부장이 무슨 선수단 응원단 지원하러 왔겠냐. 이건 명분이고 실은 와가지고 다양한 남북 접촉들, 물밑 접촉들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언론에서는 대충 김상균 국정원 제2차장과 실질적인 어떤 물밑 접촉을 계속 진행해왔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창 올림픽 기간이 대외적으로는 민족 화해와 어떤 민족의 긍지 이런 것들 전 세계에 이제 떨치는 그런 자리였던 거고, 이 내부적으로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복원하고 발전시킬까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들이 진행된 그런 기간이었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이런 입장을 냈죠. 이 트럼프가 이제 23일에 대북 독자 제재를 또 냈어요. 10번째 독자 제재를 냈죠. 여기에 대해서 이게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제2단계로 가야 할 것이다. 이미 10번째 내놓으면서 뭐 이제 와서 2단계요? 지금 11단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제2단계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 네. 트럼프의 어법입니다, 이게. 네. 무섭죠?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막 손이 떨리는데, 그다음에 26일 날 또 이제 백악관의 주지사들 초청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오직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냥 대화하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이 뭐냐? 뭐 비핵화 이런 거겠죠. 맨날 하던 얘기니까.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면 대화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조건이라는 건 말 만들기 나름인 거거든요. 그럼 말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만이 핵심이라기보다는 대화하겠다라는 걸로 이게 핵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미국도 결국은 이제 대화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냥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2단계, 뭐 11단계 이런 소리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본인들도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대로 대화로 가는 건 체면이 안 살잖아요. 펜스가 와가지고 그 난리를 다 치고 갔는데 체면이 안 살기 때문에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우위에 있다라는 걸 전 세계 앞에서 인증을 받고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냐 이거요. 뭔가 더 새로운 이 조치들, 뭔가 쇼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북한은 사실 그런 쇼에 대해서 과연 인정을 하겠냐. 2월 25일 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나왔어요. 대북 제재 10번째 제재에 대해서 나온 거죠. 미국은 올림픽 경기대회 폐막을 앞두고 대규모적인 반공화국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조선반도의 대결과 전쟁의 불구름을 또다시 몰아오려고 발광, 빛이 난다 이런 거죠. 그 어떤 봉쇄도 우리에 대한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미국이 정말로 우리와 거칠게, 이 거칠게가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그 거칠게예요. 맞설 담력이 있다면 우리는 굳이 말리지 않겠다. 그래서 거칠게 나오든 사납게 광기를 부리든 우리식의 대응 방식으로 미국을 휘어잡고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든 자기가 이제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쇼를 할 건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너네를 휘어잡겠다라는 게 이제 북한의 대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볼 때 미국이 이걸 가지고 까불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로 갈 건데, 그래도 또 자존심,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거칠게 휘어잡는 과정이 한바탕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건 이제 선택은 미국이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알아서 선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밌는 행동이 있었죠. 오늘 뭐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아마.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죠. 김무성 위원장이 위원장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했어요. 자, 이런 발표를 했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폭침과 폭격과 지뢰로 국민들을 집단 살인한 김영철을 환영하고 청와대까지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포기하는 반역행위다. 와, 이 탄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의 한국 방문을 허가하는 것은 천안함 폭침, 목함지뢰 도발, 연평도 포격 사건에 동조하는 대한민국을 배신한 이적 행위다. 네, 국가보안법으로 곧 고발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이 왜 이 난리를 피우느냐. 물론 태생적으로 자유한국당은 분단으로 연명하는 정치 세력이에요.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발전하고 평화가 안착되면 얘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이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버둥 치는 생존권 투쟁이다 일종의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과 함께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얘네들이 어떤 북한을 조준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를 조준하고 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쇼하는 거죠. 어떻게든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해 보니까 천안함이 답이야. 펜스가 와가지고 뜬금없이 천안함을 갔다 왔잖아요. 이명박도 얼마 전에 천안함 갔다 왔죠. 천안함이 지금 이들 세력의 이제 성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천안함만 갔다 오면 표가 나온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지금. 편안함을 만지면 10표씩 올라간다 이런 거죠. 그러니 애들이 이제 어떻게든 이걸 물고 늘어져서 이 지방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이제 어떤 모습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남북 관계 뭐 이건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망하든지 말든지. 아주 이 민족 의식이라고는 제로인 그런 세력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좀 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이번 이제 평창 올림픽이 이제 끝났어요. 이후에 이제 다음 달에 패럴림픽도 시작될 건데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가 상당히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속도로 빠르게 진전하고 있고 이 나온 정황들을 쭉 놓고 볼 때 이후의 남북 관계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 맞서 우리가 여기 맞서서가 아니죠. 이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물이 이제 막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열심히 좀 노를 저어가지고 통일의 그 섬으로 열심히 항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아침 식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